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정보백 채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 사과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며 우리 식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숙한 과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사과가 사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과의 다양한 건강 효능, 장단점, 다른 음식과의 궁합, 섭취 방법, 연구 근거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과를 매일 드시고 싶어지실 거예요. 사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분들이 자주 겪으시는 변비와 소화 문제에 사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배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건강하게 유지되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영국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한 개 이상의 사과를 먹은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가을과 겨울철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어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륨 역시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사과에는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5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암과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이 증가하는데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중화시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농약이나 화학 처리된 과일일 경우에는 껍질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 친환경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항산화 성분이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과민한 위장이나 소화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거하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과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사과는 산성이 강한 과일이므로 위가 약한 분이나 속이 민감한 분은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복에 사과를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이 들어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상승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니어 세대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혈당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 1개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줄여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과를 드실 때 다른 음식과의 궁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함께 드시면 사과의 탄수화물 흡수를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낮아지기 쉬운데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시면 장 건강에 큰 시너지를 줍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과 사과의 펙틴이 만나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런 조합으로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를 스무디처럼 녹황색 채소와 함께 갈아 드시는 경우는 맛과 영양을 잡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면 식이섬유 과다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와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실 때 과다 섭취 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지 사과는 단맛이 강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당분이 높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로 사과는 달콤하면서도 적당한 산미가 있어 샐러드나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아오리 사과는 비교적 당도가 낮고 산미가 있어 아침 식사나 다이어트용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갈라 사과는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좋고 과즙이 풍부해서 생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골든 델리셔스는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이 특징이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시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춰 맛과 건강 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다양한 요리와 레시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지만 사과를 얇게 썰어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와 꿀을 곁들여 간식으로 즐기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를 살짝 데쳐 오븐에 구워 디저트로 활용하시면 단맛이 강화되고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쉬워집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구운 사과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나 시럽과 함께 조리하시면 당분 섭취가 늘어나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계피나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당분을 추가하지 않고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과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율이 낮아져서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식사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개의 사과를 간식으로 섭취하게 하면 포만감 유지와 칼로리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과를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고열량 간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저녁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과는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사과 속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은 사과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발표했고,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세포 보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붕소라는 미네랄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또한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고혈압과 심장 질환인데,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과 항산화 성분은 혈압 조절과 혈관 내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어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들이 매일 사과를 섭취했을 때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며, 매일 사과를 섭취한 사람들은 동맥경화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에피카테킨이라는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는 항암 효과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사과 속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특정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대규모 역학조사에서는 사과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했고, 하와이 대학교 연구에서는 사과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연구에서는 사과의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과 하나만으로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섭취하시는 건강 습관의 일부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는 또한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당뇨로 고생하시는데 역설적으로 사과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핀란드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포함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사과의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은 포도당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고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찾아야 합니다. 사과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사과에 들어있는 붕소,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프랑스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풍부한 플라바논 성분이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사과의 붕소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또한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사과에 들어있는 마르트릭 성분과 항산화 물질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터키에서 실시된 동물 실험에서는 사과 추출물이 간 손상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은 체내 독소와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과 섭취 최적 방법은 하루 한 개를 아침에 드시거나 간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장 활동을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침에 드시면 사과의 천연 당분이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후 30분 후에 디저트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식후 당 섭취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늦은 저녁에는 드시지 마시는 것이 좋은데 사과의 당분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 활동이 약해지기 쉬운데 충분히 씹으면 침과 잘 섞여서 소화가 쉬워집니다. 또한 꼭꼭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과를 선택하실 때는 신선도와 품질도 중요합니다. 겉면이 매끄럽고 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단단한 사과가 좋습니다. 사과를 손으로 눌렀을 때 너무 물렁하거나 움푹 들어가는 것은 피하시고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표면에 왁스나 이상한 광택이 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과는 냉장 보관하시면 2, 3주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여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다른 과일과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다른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씻을 때는 흐르는 찬물에 30초 정도 비비면서 씻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씻으시면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껍질째 드실 예정이시라면 식초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만 담가두시기 바랍니다. 사과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실온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보관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비닐봉지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보관하시거나 종이봉지에 싸서 보관하시면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너무 낮으면 수분이 빠져서 맛이 떨어지므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아가 약하시거나 씹기 어려우시다면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식이섬유의 효과가 줄어들고 당분 흡수가 빨라질 수 있으니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사과를 쪄서 드시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쉬워지고 펙틴의 효과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와 약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사과를 많이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 사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도 사과 섭취에 차이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사과의 시원한 성질이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데 도움이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게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사과의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의 품종별 특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주요 품종들 각각이 시니어분들에게 다른 장점을 제공합니다. 후지 사과는 저장성이 좋아 겨울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 단맛이 강해서 디저트 대신 드시기에 좋습니다. 다만 당분이 높으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로 사과는 9월경에 수확되는 조생종으로 아삭한 식감이 좋고 산과 단맛의 조화가 뛰어나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 끝 무렵에 드시기 좋습니다. 스가루 사과는 8월 말에 나오는 품종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상큼한 맛이 특징이며 소화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하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국내 토종 품종인 능금도 있습니다. 능금은 크기가 작지만 향이 진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특히 펙틴 함량이 높아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다만 신맛이 강한 편이므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껍질째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친환경 품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의 영양소까지 모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 성분을 수치로 살펴보면 중간 크기 사과 한 개에는
칼로리가 95kcal 정도로 매우 낮고 식이섬유 4g, 비타민C 8.4mg, 칼륨 195mg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K, 엽산, 나이아신 등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마그네슘, 인, 철분 등의 미네랄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과 한 개의 식이섬유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16%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시니어분들이 자주 겪으시는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퀘르세틴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퀘르세틴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카테킨도 사과의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카테킨은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과에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테킨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인지 기능이 걱정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사과의 풍부한 또 다른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당 조절에 특히 효과적이어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 기능 보호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어 대사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사과산은 사과의 신맛을 내는 성분으로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촉진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와 함께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과의 섭취 시간대별 효과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사과는 공복 상태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 30분에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보호막을 형성하여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들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사과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오후의 졸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도와주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다른 과일과의 영양학적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바나나와 비교하면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바나나는 칼륨이 더 많습니다. 오렌지와 비교하면 사과는 펙틴이 풍부하고 저장성이 좋은 반면 오렌지는 비타민C가 더 많습니다. 배와 비교하면 둘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사과가 항산화 성분이 더 많고 배는 수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일을 번갈아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부작용과 주의사항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의 과당과 솔비톨 성분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반개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의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고칼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조리법과 활용법을 더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운 사과는 소화가 잘 되고 단맛이 증가하여 디저트로 훌륭합니다. 사과를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낸 후 계피와 꿀을 넣고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디저트가 됩니다. 사과차는 감기 예방과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말린 후 끓는 물에 우려내면 향긋한 사과차가 됩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에 희석해서 식전에 마시면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사과잼은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해서 만들면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사과 샐러드는 견과류와 요거트를 함께 넣으면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사과 스무디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면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좋습니다. 단,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다른 채소를 함께 넣는 것을 권합니다.
사과의 세계적인 연구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식품영양연구소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사과의 우르솔산 성분이 근육량 유지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근감소증을 걱정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한국산 사과의 항산화 효과가 수입산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경북대학교에서는 사과 팩틴이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사과가 우리 체질에 더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의 경제적 가치와 선택 기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다른 수입 과일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사과를 고르실 때는 무게감이 있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고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면에 갈색 반점이 있는 것은 피하시고 향이 진한 것을 선택하시면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가격대는 품종과 크기, 재배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사과 농장 체험이나 직접 따기 체험도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 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신선한 사과를 직접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도 적은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사과는 우리 몸에 더욱 잘 맞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신선한 국산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과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오븐에 구워 따뜻하게 드시거나 잼이나 파이 등 디저트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과를 맛있게 즐기며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 중 하나로 사과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여러분의 식탁에 사과 하나를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사과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